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내란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이 공포가 됐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범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게 될 뿐이다. 3대 특검으로 대한민국 정상화를 이뤄내겠다. 최대한 빨리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이 추천권을 독점한 전례가 없다며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특검은 본래 야당용으로 권력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대안 수단인데 갓 집권한 정부 여당이 왜 민생을 젖혀두고 특검법부터 공포하느냐. 민생이 아닌 사정과 정쟁에 의존하는 정부는 필히 쇠락의 길을 걷는다. 이렇게 비판을 했죠. 자, 이제 새 특검법 모두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란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서 사실상 수사 범위에 제한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내란 특검 수사 과정에서 당 인사의 계엄 연루 의혹 등이 확인될 경우에 위헌정당 해산의 명분이 될 거다. 이런 걱정도 있다고 합니다. 사정정국 본격화에 대비하는 듯한 모습도 곳곳에 포착되고 있는데 한 국회 관계자는 수사 대상에 오른 일부 국민의힘 의원실 중에서는 문세 파쇄를 비롯해서 대거 짐 정리를 한 곳도 있다. 윤석열 정부의 주요 당직을 맡았거나 윤 전 대통령 체포 국면에서 이 한남동 관저를 찾았던 일부 의원 등은 전화번호도 바꾼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이제 3중 특검 전국 가시화하면서 어쨌든 또 여야가 좀 가파르게 대치를 할 것 같습니다. 이준혜 대변인. 네. 정말 이게 뭐 전화도 바꾸고 막 문세도 파쇄하고 좀 난리가 제 났습니까? 주변에는요 방송 패널 분도 전화번호 바꾼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전화기도 바꾸고 번호도 바꾸고. 그럼 거의 사실이네요. 그런 예, 그런 게 있어요. 지난번에도 윤석열 정부가 탄생했을 때 그때는 또 민주당 반대로 민주당에서 또 전화번호 바꾸고 휴대폰 바꾸고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 계속 반복되는 게 참 안타깝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벌써부터 저는 정치 보복이 좀 시작된 것 같아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지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그 칼날은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향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럼 국민의힘 의원들 체포하거나 수사하거나 하면 어떻게 되죠?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대우를 갖추기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을 주요 인사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반대에 나섰던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특검 내란이라는 명목으로 좀 압박을 해서 국민의힘이 어떤 정당으로서 정상적인 야당의 역할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하지 않겠는가, 굉장히 우려스럽다. 그리고 지금 120명의 검사가 동원된다 그러더라고요. 예, 120명. 그렇죠. 그리고 수사 규모만 해도 577명, 거의 600명 가까이입니다.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많을 것이다. 우려한 정치 보복이 드디어 시작됐구나. 그런 이제 판단입니다. 근데 궁금한 게 뭐 문서 파쇄나 뭐 전화기를 새 걸로 교체하고 이런 건 알겠는데 전화번호는 왜 바꾸는 거죠? 그거는 연락 이제 올 거니까. 예를 들면 수사 기관에서 연락 올 거니까. 전화번호 바꾸면 연락 안 와요? 아니 근데 어렵지. 훨씬 어렵습니다. 네. 아이고 참. 참 제가 뭐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특검에 대해서는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누차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특검을 통해서 확실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면 책임자에 처벌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재발 방지 대책까지 만드는 걸 목표로 해서 하는데, 저는 지금 자꾸 이제 뭐 이거를 정치 보복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죄 지은 것 없으면 피할 이유 없다라고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쭉 늘상 말씀해 오셨으니까 뭐 이것을 통해서 위헌정당 해산될 것이다, 뭐 국민의힘 전체를 괴멸시키려고 하는 거다라는 그 오해를 하고 계시다면 죄 지은 것 없으시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할 이유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지금 이렇게까지 된 데에는 국민의힘이 자초한 측면이 너무나 크다. 전 이 지점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번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뭐 국민의힘이 그동안 이제 처음 이게 발동이 된 거기 때문에 반대한 적 없다 치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든지 최혜병 특검법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의힘이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 뒤에 사실상 숨어왔잖아요. 그리고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건 분명히 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직접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발의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많이 양보한 적도 있었어요. 이거 제3자 특검 추천을 가겠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특검법을 제출한다면 우리가 그 대부분 수용할 의지 있다라고까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 번도 특검법을 발의한 적이 없고 그래서 결국 이 상황까지 오게 된 측면에서 국민의힘은 책임이 없는가? 국민의힘의 책임이 저는 가장 크게 있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책임이 크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진짜 걱정이 많으신 분이 이제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이제 수사 과정에서 계엄방해, 의결방해 행위 이런 것도 건드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의교를 방해할 힘이 있었습니까? 솔직히 그때 이제 말씀드려서. 뭐 본회의장으로 안 가고 당사로 의원들을 당시 모이고 이제 이런 게 있었잖아요. 저희가 다시 그 상황을 복귀해 보면 국회 출입이 통제됐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바꾼 겁니다. 의원총회 장소를 바꿨던 것뿐이지 의원들을 한 군데로 모아놔가지고 본회의 표결을 못하게끔 막은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이 특검 법안들 자체가 진짜 내란이라든지 뭐 계엄 사태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 내란 특검을 빌미로 해가지고 국민의힘 정치적 상대방 을 진짜 괴멸시키고 이 정치권에서 몰아내기 위한 그런 정략적 술수인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민주당은 내란에 대해서 이 진실을 규명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긴 합니다만은 오늘인가요? 그 박홍근 전 원내대표가 정당법을 개정해서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해산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 당에 민주당의 원내대표까지 지낸 그런 중진급 인사가 그 입에서 지금 공공연하게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건 뭐냐면 민주당이 지금 저는 국민들 간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원내대표 출신의 중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국민 여론이 얼마나 여기에 호응을 할지 그거를 좀 따져보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란 특검이라는 게 출범을 해가지고 진짜 계엄 사태에 대한 그 책임 공방을 밝히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힘을 진짜 내란 정당으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해산을 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무조건 해산시킬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헌법재판관 2명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곧 임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지금 거론되는 인사 중에 한 명이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가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까지도 이재명 친위 부대로 만들어서 헌법 제명소를 지금 탄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란 특검에서 무언가 하나의 건덕지라도 나오면 그거와 국민의힘 전체를 연관지어서 해산에 나설 것이다. 저는 그것이 지금 정치보복의 예고편이고 이렇게 가다 보면 진짜 우리 정치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생각을 잘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반론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힘이 이렇게 자중질환이나 이런 혼란에 빠져 있는 게 훨씬 그 좀 대하기가 좀 편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해산이라는 것까지도 생각을 정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수사가 이제 시작되기 전 단계에서 예.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과한 과도하다. 이제 예. 상상인 것 같고요. 지금 이 세 가지의 특검법안은 지난 2년간에 걸쳐서 굉장히 오랜 기간 국회에서 논의됐고 국민들의 관심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이 특검을 통해서 이 문제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된다는 요구들이 국민적 요구가 있었고 그게 이번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탄생시킨 원동력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혜병 특검법 700에 8080이 누가 전화를 해서 이른바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를 못하게끔 외압을 했는지 아니면 집단 한명 수계라는 이름으로 이 군의 어떤 질서를 다 무너뜨려 버리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계엄으로 가는 저는 발판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바른 소리를 하게 되면 저렇게 집단항명 수계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계엄 사태에서도 또 그런
박정훈 대령 같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게끔 하기 위한 먼저 선행적인 어떤 노력들이 있었지 않았는가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들과 군인들 중에서 헌법 정신에 투철한 분들에 의해서 이 계엄이 바로 잡혔는데요. 그러니까 이 최상병 특검법만 하더라도 지난 2년 동안의 압력이 꽉 눌러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건진법사 문제나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문제 제기하고 야당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었죠.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그런 것들이 하나도 수용되지 않음으로써 국정 운영이 완전히 다 꺼져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른바 김건희 여사를 지키려다가 이제 정권이 날아가 버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으로 보면 이런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갈무리한 시점에 와 있다고 보고 그게 검찰 수사로 가면 감사원 감사로 들어가고 검찰 수사로 간다면 통제되지 않은 상태로 무분별하게 확산될 수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 3년간 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라는 울타리를 쳐놓고 150일이라는 시간을 놓고 우리가 이 사안을 끌고 가야지만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특검의 결과를 잘 지켜보면서 그런 우려하는 대목들이 있다고 한다면 특검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문제 제기와 또 국민적인 공감대를 만들기 위한 국민의힘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이 자체를 막으려고 한다면 국민의힘이 왜 정권을 내줄 수밖에 없었는지 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계속 끌고 가다 보면 정치적인 혼란 상황을 더 국민의힘이 맞닥뜨리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댓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3대 특검 댓글 상당수는 찬성과 지지 의견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소수의 그 걱정하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윤 대통령이 내내 거부만 하던 걸 일주일 만에 대박이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내란 세력은 깨끗하게 청소해야 한다.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그림이다. 자, 이제야 제대로 굴러가는 대한민국 정부 아닌가 이런 의견. 관련자 철저히 수사합시다. 이거 정치보복 절대 아닙니다. 이런 의견 주셨어요. 역풍은 없다. 적폐 뿌리 뽑아라. 이런 의견 주셨어요. 반면에 여야 합의도 안 됐는데 야당의 특검 추천권까지 배제시키고 대거 숙청하는 그런 느낌이 든다. 이런 의견. 권력도 오래 못 간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위원정당 해산 시도는 해볼 거라 보인다. 그런데 여론이 관건인 것 같다. 여론 이 부분을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방금 전에 최용선 이제 부위원장도 이제 이 3대 특검 관련해서 국민 신뢰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운영 과정에서. 근데 우리가 조금 논의를 해봐야 될 게 이게 뭐 비록 이제 야당이 주장하는 거긴 하지만 이제 특별 검사제라는 게 결국 이제 그 기존의 검찰 수사를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권력 주변에 대통령 주변의 어떤 비리나 이런 거를 이제 한시적으로 이제 수사를 하는 거. 그래서 이제 특검도 보통 이제 야당이 추천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만 추천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요 부분과 관련해서 김준욱 대변인 아까 국민 신뢰나 요 특검 운영 과정이 혹시라도 불공정하다라는 부분이 좀이라도 있게 되면 오히려 그래서 이 특검 추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볼 부분이 있지 않나요? 일단 그 명확하게 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 세 개의 특검 법안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고 공포한 것은 맞습니다. 네. 그러나 이 특검법이 발의될 당시의 시점상으로 놓고 보면 여러 그 민주당이 야당 상태에서 이 특검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국민들께 그 청하고 구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의 합의가 있었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 특히 지금 이제 추천권에 대해서 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배제했느냐라고 말씀 주시는데 지금 특검법이 3개입니다.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 그런데 이 3개 모두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여기에 조사 대상에 있어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여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속되었었고 이미 지금은 탈당했다고 하지만 이미 소속되었었던 사람에게 추천권을 줬을 때 직접적인 이해 충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내란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신조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국회에 이미 들어와 계셨어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런데 본인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당사로 나가시죠. 당시에 한동훈 전 대표가
의원들 단톡방에다가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국회로. 그런데 모든 의원들을 다 국회로 들어오라고 얘기했고 한동훈 대표는 담을 넘어서까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안에 들어와 있던 의원들을 당사로 국회 바깥으로 나가게 만든 사람은 누굽니까? 추경호 원내대표 아니에요? 이렇다면 이 관계는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4번 부결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부결의 주체가 누구였습니까? 국민의힘이었죠. 거부권 누가 행사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행사했죠. 최혜방 특검법에 대해서도 누가 부결시키고 누가 거부권 행사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죠. 이런 국민의힘에게 어떻게 특검의 추천권을 줘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래서 이번에 이 3개의 특검법에서 국민의힘이 배제된 것은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3자 추천권까지 우리가 양보해서 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안 받은 게 누굽니까? 국민의힘 아니에요? 이제 와서 야당 됐으니까 특검 추천권 달라?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반론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특검을 국민의힘에서 추천한다고 한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 안 하면 끝이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 안 할 거예요. 분명히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한 명씩 추천하잖아요.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로 특검 임명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특검 추천권 그 자체가 중요한 거냐? 의회 정치의 복원 문제입니다. 최소한도로 의회에서 서로 협상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특검 법안이 통과가 됐다라고 국민들께 보여줄 수 있는 게 국민의힘에도 특검 추천 권한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꾸 추경호 원내대표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계엄 당일로 돌아가 보면 22시 한 45분경에 이미 국회가 다 폐쇄가 됐습니다. 저희 그 당시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회로 모여달라 했다가 당사로 모여달라고 한 게 이미 폐쇄가 돼서 못 들어가던 상황이에요. 한동훈 전 대표는 좀 빨리 들어가신 것 뿐이지. 그러니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국회 담장에서 항의하는 모습이 그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민의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의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누가 알았습니까? 당시에 계엄 선포할 것이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내란 특검을 통해 가지고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인사들을 같이 하나로 묶어가지고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돼버리면 누가 받아들이겠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의회 독재를 선포했고 그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정치는 후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